자, 22번 보시면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는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정비용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주택자금의 융자활선 등 임시 수행의 상환 조치를 해야만 되는 경우는, 철거문에 대해서 이 조치를 해야만 되는 경우는 어느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문이 생겼을 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재건축만 빠집니다. 이걸 재건축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재건축에서는 제가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이런 걸 마련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 곳을 마련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봤죠? 그래서 재건축만 빠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두 사업, 이번에 위 일과 관련하여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라. 지금 그래서 시행자가 이렇게 임시 수용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를 법적으로 지우는 것만큼 그 시행자를 도와주는 조치는 법에서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것이든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이든 그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사용권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거기다가 수용소를 설치해서, 그죠? 나중에 공사 끝나면 반환하고 일시 사용권이 있거든요. 근데 일시 사용권이 있는데, 행정청구서 쓴다면 행정청구서는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놨고, 공공단체나 개인이어서 공공단체에서도 행정청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이라면 일시 사용은 하되 당연히 손실은 보상해줘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은 손실 보상해줘야 돼. 3번에 위 일과 관련하여 국가지자체는 시행자로부터 일시의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 것을 쓰게 되면은 무료로 사용료 면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혹시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가 사용 신청했을 때 이거 거절할까봐, 내가 공짜로 주는 거네 거절하겠다, 거절할까봐 거절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가 있죠. 원래는 거절할 수 없는데 여기처럼 이미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냈다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제3자가 쓰게 되니까. 여기서 거절을 못한다면 제3자는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제3자에게 침해돼. 그래서 이렇게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냈다라든지,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든지,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거절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고요. 4번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사게 해서 등기 등을 하는 자 사야 됩니다. 이거 갖고 이제 공적자금 마련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매입 의무가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는 안 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사업에서 등기 등을 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례예요. 재건축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워낙 달동네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민주택채권 사야 될 사람이 아니고 안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5번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야, 정비사업 시행해서 전세권이 있는데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넘어가는 것 중에 등기된 권리가 넘어가고 전세권은 당연히 이제 넘어가요. 소유권 넘어가는데, 그쪽에 와서 권한 행사해 보니까 전세권을 설정한 목적 달성이 안 돼.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손실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개발법 얘기랑 거의 같아요. 그런데 굳이 개발법과 이 얘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개발법에서는 임차권 등 전세권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임대료 증감 청구 또는 권리의 포기 해지 둘 다 인정하죠? 근데 여기는 임대료 증감 청구는 없어. 정비법에서는. 이렇게 계약 해지권 원리는 똑같아요. 목적성 불가능하니까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손실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약 해지권만 있지 임대료 증감 청구는 정비법은 없는 게 개발법과 차이점이에요. 굳이 따지면. 개발부서는 땅 주는 것이지만 비싼 땅 주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여기는 건물 주는 것이고 기존 건물을 완전히 다 철거한 상태에서 새 건물을 지어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완전 철거고 새로운 걸 건설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목적성 불가능으로 계약 해지만 인정하면 되지 임대료 증감 청구로 할 만한 것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통으로 새로 바뀌기 때문에. 혹시 전세금 뭐 이렇게 좀 올려주고 하는 걸로 해결도 가능할까요, 이게? 자, 옛날에 다 쓰러져 가는 거라 지금 정비사 앞에서 기존의 건물 다 쓰러져 가는 거. 여기 전세금 얼마 있었어요. 그자에게 새 건물을 이제 지어서 새로 개발해서 줍니다. 그 전에 거기 살던 사람이 그 새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일단 계약 해지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자, 23번에 정비법상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가? 분양 신청. 여기가 관련된 얘기지, 이제. 자, 우리 여기 관련된 얘기 한번 쭉 훑어볼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사업 시행 인가 5시 후에 분양 통지 공고가 나오니까 요거 이때로부터 통지 공고는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이때로부터 120일 내하라. 물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 그럼 아까 토지등 소유자 같은 경우 그럼 사업 시공자와 선정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20일이 예조로 적용됩니다. 보통은 이때로부터. 나중에 선정하면 이때로부터 120일 내에. 그리고 이때 알려주는 분양 신청이 하는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정하고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신청에 따라 신청을 막 받는데 신청을 하고 하는데 신청 안 한 사람들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 있잖아.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 처음부터 신청이었더니 신청을 안 한 자. 신청했다가도 신청이 끝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한 자. 또 아예 신청을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투기개발 중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개발 중에서 한번 분양 대상자가 됐다. 분양 대상자가 됐다.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 분양이든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몇 년까지 아예 신청을 못해요? 5년. 그거 뭐 신청 못하는 사람이랑 신청했지만 관리청구 인가 과정에서 제외되는 자까지 이 4사람에 대해서는 물건 안 받을 사람이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계산해서 이 협의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끝내야 되느냐? 맨 마지막에 안 받을 관리청구 인가 과정에서 제외된 자가 마지막 안 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청구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보상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 다음 날로부터 뭐 60일 내에 재결 등을 신청할 수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끝나야지만 요거를 수립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행자가 관리청구에 수립했어요. 요거 관리청구 신청이 끝난 다음에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는 건데 이 관리청구 내용 중에서는 다른 내용도 뭐 여러 가지 환지기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2가지 기준을 좀 정확히 하자. 관리청구 내용 중에서 분양 신청 기간 뭐 갑자기 분양 신청이 왜 나와?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식이라. 참 오늘이 더워요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 정신이 멍한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여기 살짝 오는데 그때 그것만 해도 그렇게 더워. 들어오자마자 땀이 나갖고 제가 이렇게 막 땀 닦았는데 2번째 쉬는 시간에 알았네. 여기 땀 닦은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많이 묻어 있다고 만약에. 전 더운 건 진짜 싫어. 더운 건 아주. 추운 데 가서 살려면 얼마든지 살겠어요. 더운 건 아주 싫어. 땀부터 나서. 그쪽에서는 막 영하 30도가 되면 막 따뜻하다고 막 나와서 산책하고 그런데. 시베리아 쪽에서. 거기가 아주 온도가 낮을 때는 한 영하 40도가 막 넘는다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 영하 40도가 좀 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분들 만약에 시베리아 벌판에서 소변을 본다면 보는 순간에 촥 얼으면서 탁 언대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서 이렇게 뿌려갖고서 확 뿌리죠. 그럼 얼음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그 정도가 돼. 대단하죠. 그렇게 춥다가 이제 한 30도 정도로 한 10m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날씨 따뜻해졌다고 저 하면서 이제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예? 거기가 아직은 해수욕장이 물이 차더라고 보니까. 물이 찬데 그 사람들은 그냥 따뜻하다고 열심히 해수욕하고 있어요. 한국 관광객은 안 들어갈라네. 상대적이고요, 거기가. 저는 거기서 하라면 하겠다고만. 자.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식이면 설계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신 시점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잖아. 최신 시점. 요거는 분양 시간이 끝나야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분양 시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요것과 구별해야 될 게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하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때가 아니고 가장 최신 시점은 그래도 객관적인 최신 시점.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 그랬죠? 이때를 평가하는데 땅은 이때 항상 있지만 건물은 이거 이후에 철거를 하지만 그 전에 혹시 철거된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업시행 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되기 전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철거에 대해서 시장운수에게 허가받은 날이면 철거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까지 잘 보시고 다른 거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 관리전술을 할 때 기준 얘기 중에서도 뭐 정완지, 가완지, 입찰 비슷한 얘기들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특히 와서 주택 기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주택 기준. 원칙은 하나 주는데 거기다 예외 몇 가지 해볼까요 한번? 자, 우리 한 세대나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여러 토지를 소유했다. 주택은 1주택 주는 게 원칙이야. 여기에 대한 예외가 쭉 나오죠. 반대로 여러 명이 1토지나 1주택을 공유하고 있다라면 한 주택만 준다. 그런 얘기도 없잖아. 자, 이제 여러 가지 주택 줄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도로 가지고 있거나 공공이 소유자라면 이것만 당연히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재건축에 관련돼서만 인정하는 예외를 좀 따로 기억하셔야 되죠. 재건축에서만 인정하는 예외. 자, 우리 재건축에서는 수도권의 과밀역전이 위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과밀역전이 위치하는 곳이면 좀 더 통제를 해야 돼.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과밀역전이 위치하지 아니하는 곳이라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지만 주의하실 것은 아무리 과밀역전 권역이 아니더라도 나왔다 하더라도 투기를 특별히 막아야 되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한 주택 준다는 거. 일반적 예외가 또 하나 더 있잖아. 꼭 재건축에 특유하지 않고 보통 정비에 대한 일반적 예외 2주택 줄 수 있는 예외 능력 범위 내에서 2주택 종전의 재산 또는 종전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줄 수 있는데 이 2주택 중에 반드시 한 주택은 60 이하짜리라는 거. 그리고 이 60 이하짜리는 서민들에게 쓰라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바로 팔면 안 되죠. 3년 전매 제한 받는 거 있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하고 뭐 여기서 인가 이런 건 뭐 다 시장에서 인가를 받는 것이고요. 관리청 인가 호시가 있기 때문에 공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청 인가 호시 효과로서 주로 3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철거가 먼저 가는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가 관리청 인가 이후에 철거한다. 물론 그 전에 예외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해요. 당장 붕괴 우려가 있다라든지 범죄 우려가 있으면 미리 철거할 수 있는 미리 철거할 때는 소유자 동의 외에 시장에서 허가를 받는다 그랬고 보통 이때부터 철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 등이 자기 소유물 등에 대해서 사연식을 하면 공사 못해요. 사연식이 저절로 정법에서는 독하게 정지가 됩니다. 금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가 되느냐.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권리 이전 고시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면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 직전까지 최대한 금지가 된다. 사연식이 못한다. 물론 이때도 시행자가 써도 된다고 동의를 해주거나 그죠. 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아직 못 받았다면 쓸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각종 임대차 등의 계약권을 보장해주는 규정도 역시 이때부터 적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 끝나고 있을 중공인가 공사하려고 이건 개발권랑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시장허수니까 시장허수가 아닌 시행자라면 시장허수의 중공인가 받고 시장허수가 공사하려고 할 것이고
시장소가 직접 시행을 했다면 자기가 완료한 후에 공사완료 고시만 하면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 뭐 다 뻔하고 중국에 전에 사용하려면 따로 허가받아 쓸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 다 비슷합니다. 그런 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권리를 이제 이전하는 거. 여긴 태도가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가 동시에 넘어간다. 이렇게 소유권 넘어가는 절차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들어가고 측량했으면 측량된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했으면 이제 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처분을 하고 처분했을 때 그 사실을 고시하죠. 처분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권 이전 시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기타 권리는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등기된 권리가 넘어가는 게 주로 등기된 권리가 넘어가죠. 임차권 포함해서 등기된 권리가. 근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권리 중에서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까지 넘어간다죠. 그래서 우리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임차권은 안 넘어가요. 지역권은 등기된 권리지만 성질상 안 넘어간다. 그리고 유치권, 질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라서 안 넘어가고 넘어가는 길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갔을 때 청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후조사로 등기 이런 거 이미 개발법 할 때 했던 거 뭐 틀만 살짝 틀은 똑같고요. 차이점만 살짝 하시면 되잖아요. 차이점도 발 것 같고. 자 봅시다. 쭉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3번 보시면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부터 12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 신청 기한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분양통지. 위 2번의 위 1의 경우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20일 내라. 예외 규정이죠, 이거는. 3번의 분양 신청 기한은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21년 정했을 때. 이때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기한 전에 신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신청은 가서 직접 신청서 제출로 하는 거죠? 근데 혹시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죠? 우편으로 신청한다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돼요? 분양 신청 기한 내? 발송된 것임을 신청 기한 내 발송된 것으로 증명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민법 얘기랑 비슷해 그런 건. 하여튼 저 뒤쪽을 가능하면 쳐다보면서 좀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 아예 앞에 계신 분들한테 자꾸 미안할 것 같아. 질문할 때 쓱 보면 자꾸 고개를 숙이고 막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 잘 줄여줘. 4번에 투기관리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가 됐던 그 세대에 속한 자까지도 투기관리구에서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내는 신청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5년 내에 신청 못한다. 5년. 5번의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청을 했다도 철회한 자, 투기관리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상 어떻게 해줄지 두 사람 당사자가 협의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부터 90일 내에 협의. 이게 협의기한이에요. 예를 들어 분양 신청일이 끝난 때로부터 90일 옛날엔 이렇게 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다 통일해서 맨 마지막에 안 받을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숫자보다 그걸 좀 보시고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그때로부터 다시 60일 내 재결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뭐 그건 안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정도 적어놨지. 24번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분양 설계. 이게 바로 틀렸죠.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는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고 이때가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처럼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종전투자나 초월평가 기준 시기죠. 2번에 대상자 조성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3번이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전후제 추산 앞으로 줄 물건의 추산액. 4번에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종전투자 건축의 가격. 이건 제대로 돼 있잖아. 종전투자 건축의 가격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괄호 속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처거된 건축물이라면 시장에서 그 처거를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예외까지 정확하고요. 1번이 틀린 겁니다. 5번은
분양 대상에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서 다 들어가요. 25번 보시죠.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경우에 조합이 갑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최대 수는 몇 채냐. 갑은 재건축 정비구역에 주택을 5채 소유하고 있어요. 현재 5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수도권의 과밀역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은 아닌 곳이요. 그럼 몇 채가 되는 거예요? 세 주택. 투기과열지나 조정대상 지역은 아닌 곳이니까 예외가 적용될 일은 없고 과밀역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주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전제 조건에서 2채 소유하고 있다면 몇 채 줄 수 있는 거예요? 2채가 되지. 세 주택 범위 내에서 소유하고 주택 수 범위 내에서 이건 세 주택이 되는 거죠. 26번에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때 그 주택의 공급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 1번 수도권에 과밀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이것도 괄호 속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아님. 여기라면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2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이나 1채를 공유한 경우에는 한 주택만 공유. 이건 예외도 없어요. 3번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최초의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예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에게는 그 소유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1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다시 예외입니다. 맞아요. 4번에 분양대상지별 종전화 추진화 호출의 가격 범위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줄 수 있고 이게 일반적 예외죠. 2주택 한 주택은 반드시 60이야. 5번에 위 사의 경우 60이라고 공급받은 한 주택은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부터 5년간 전매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전매할 수 없다가 아니고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27번 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정전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시 있는 날까지 종전의 수나 건축에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이거를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까지 이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고 준공인가가 있는 날까지,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뭐 이렇게 다 틀리게 낼 수 있어요. 소유권 넘어가기 직전까지 최대한 이용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1까지 쓰는 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기존의 건축물은 관리청구 인가를 받은 후 철거해야 됨이 원칙이죠. 관리청구 인가 후 철거해야 된다. 그럼 맞다고 보시면 돼. 3번에 시행자는 폐공가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의 소유자 등 및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범죄 우려 있을 때 이것도 있고 이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도 두 가지죠. 네. 4번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관리청구에 의해서 처분관리해야 된다. 설마 이거를 또 옳지 않았다고 하신 분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관리처분이 이렇게 관리하고 처분하려고 만든 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거지 뭐. 5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권의 최단 기간 보호 규정은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 적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관리청구의 인가를 받으면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해야 이제 당신 임대제한 끝났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관리청구의 인가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리청구의 인가로 바꿔주셔야 돼요. 28번의 정비법상 관리청구 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청구를 변경하는 경우는 조합청의 의결을 거쳐 시장헌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지금 관리청구의 내용을 변경할 때 얘기고 우리 관리청구를 처음 수립할 때는 총회 의결도 거치고 시장헌수 인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관리청구 우리 인가할 때는 총회 의결에서 아까 다른 얘기 없으면 과반수라 그랬잖아. 그리고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변경할 때도 원래는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이라면 의결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인가도 안 받겠죠? 인가 안 받고 인가 안 받고 뭐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인가 안 받는 거야. 그럼 이게 구체적 내용이 나왔을 때 사실 내용을 잘 모르면은 그냥 구체적 내용 나오면 사실 예외를 그냥 보셔도 되지만 이건 우리가 이것도 이 논리는 개발법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건 안 받을 사람에게 물건 주는 것이 중대한 것이지, 물건 줄 사람에게 물건 안 주고 돈으로 청산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원래 주택 분양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 주택 안 주겠네요? 주택 안 주었고 주택 안 주니까 그냥 임대주택을 주기로 했다라면 이건 가벼운 일이 되는 거라고, 이거는. 주택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의결 필요 없고 인가 안 받아요. 경미한 것이 변경이라. 여기서만 정비부선 신고 이렇게 돼 있는데, 2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기준은, 관리 처분할 때 그 기준이에요.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기준은 조합은 1,000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관리 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제가 평상시 이론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시험 대비해서 몇 가지 특이한 것만 좀 하는 거라고 제가. 지금 관리 처분 기준을 시행자가 따라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평소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이 관리 처분 기준 같은 경우에 이 어떤 사람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함부로 어떤 사람이 유리하게 정하지 말고 이게 법에서 기준을 정해준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람, 만약에 조합은 1,000원이 바꿔도 된다라고 동의를 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관리 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 당사자가 다 1,000원이 동의를 했는데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에 관리 처분기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관리 처분 인가고시 있을 때서부터 아까 그때까지 못한다 그랬는데 시행자 동의를 받았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예외 아닙니까? 4번의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간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해야 된다. 당연히 여러분, 관리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처분은 소유권을 주는 걸 여기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관리 처분에 따라 처분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안에서 받을 사람은 아닌데, 다른 일에서 이제 지위를 존중해 주겠다 해서 토종수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이 아니고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 5번의 관리 처분기 인가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 처분기 인가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청 입장에서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너무 시기 조정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은 시행자는 큰 피해를 봅니다. 시기가 조정돼서 몇 년 막 시기가 조정돼서 안 된다면 또 그동안 계속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조정 시기는 필요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인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가 아니고 1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야 되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해가 넣어서 공부하게끔 만드는 건데, 정답은 제가 쉽게 낸 거예요. 다른 걸 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용으로 자꾸 쓰세요, 이 정도는. 그러면 훌륭하다니까요. 이거 제대로. 이것만 제대로 문제 잘 흡수해도 아주 훌륭해. 네, 여기 있는 지문들. 29번에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공사완료 조치와 권리 이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시장소득은 중고인가를 하기 전에는 시행자에 대해서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원래는 당연히 제가 이거 개발법이랑 비슷한 얘기라고 했잖아. 개발법에서는 준공검사에게는 중고인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중고인가를 원래는 받고 써야 돼요. 근데 중고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쓰고 싶을 때는 그 대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라면 정비부나 시장허수가지. 그래서 시장허수가 중고인가 하기 전에도 시행자에 대해서 완공된 건축을 사용할 것을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개발법에서는 비슷한 얘기인데, 채비지 같은 경우는 그 허가도 받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랬죠? 여긴 채비지는 따로 없잖아. 정비법에서는. 원리는 나머지 원리는 똑같은 거지 뭐. 예. 그 대신 허가받아 쓸 수 있다는 거죠. 허가 없이 쓰는 건 안 되고. 그래서 허가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이번에 시장허수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을 사용해 갈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시장허수가 허가권자인데 시장허수가 직접 시행을 했대.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 안 내주겠죠? 그럼 본인이나 쓰게 할 수 있겠네? 그 얘기죠. 3번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 다음 날에,
이게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국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4번에 정전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토지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지역권은 성질상 넘어가는 게 아니다. 5번에 종전토지나 어줄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여기서 아까 지금 지역권 빠지죠. 유치권, 지역권 없잖아요. 등기되는 권리 중에서도 없잖아. 등기된 권리 및 주임법상 대항불만 임차권. 이것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전어출에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동시에 넘어가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등기된 권리와 대항력 같은 임차권 넘어간다. 맞습니다. 30번에 정비법상 청산과 사후 절차로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원래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이제 징수급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렇게 총회 의결로서 따로 정했다라든지 아니면 정관을 통해서 따로 정해놨다, 따로 정했다 그러면 그죠? 소유권 유지 전이라도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 이번에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자, 우리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뭐 개발법이나 정비가 5년은 똑같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다음 날이 빠졌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이 계산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다음 날이 돼야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때 이제 청산금 징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니까 소유권의 다음 날 그때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잖아. 3번에 정비구역에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이게 바로 이제 개발법에 없고 정비법안에 있는 얘기들, 정비법상 물상대의라고 하는 거잖아. 청산금에 대해서도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특정시켜 놓은 다음에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4번의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는 지체 없이 대전어출에 대한 등기를 등기소에 축탁 또는 신청해야 된다. 시행자 혼자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해야만 된다. 같은 구조인데 시기가 개발보다는 좀 더 급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개발법이라면 똑같은 얘기가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맞아요. 5번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이때부터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예외도 없어요.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도 없어요. 다른 등기 하지 못한다. 하여튼 이거를 잘 푸시고 풀 때 한 번 보셨고 지금 설명 들으면서 또 한 번 복습한 거고 이거를 자꾸 몇 번 더 이제 심심할 때마다 복습하면 훌륭해 이걸로.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